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기업과 가게의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돼야 할 텐데요. 당정이 어제 새롭게 내놓은 대안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익 김선달식으로 그 국채를 발행해서 돈 나눠주자고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새롭게 나온 대안, 이도훈 의원님. 실제로 야당에서는 고소득자들 주고받고 토해내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국채보상운동이냐.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정부는 70% 하위 70% 주기로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여당이 100%에 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당의 그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100% 주고 30%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재정 집행이라는 게 굉장히 엄정해야 되거든요. 혈세쓰는 세출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기부가 얼마가 올지 그게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세입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 긴급지원금을 주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상위 30%가 되겠죠. 이분들의 어떻게 양심을 좀 시험하는 게 아니냐. 당신 부자인데 왜 받고 기부 안 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 퍼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기부한 사람과 기부 안 한 사람이 나눠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30%와 상위 30%와 하위 70%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돼서 좀 갈등 구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3조 가운데 1조 원을 이런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모으기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계량적으로 얼마다라고 추정한다기보다는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솔선수범하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조 예산 가운데 1조를 기부로 받게 되면 100만 가구 정도 된다는데 글쎄요. 공무원들 여러 가지 벌써부터 운동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해봐야 알겠는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건 정책적 목표가 있잖아요. 예. 정책적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IMF 때 금모으기가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자, 우리는 돈이 없으니 나라가 외채가 떨어졌으니까 저 국가 제1과제로 금모으기를 합시다. 이랬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에서 먼저 국민들이 나라에 돈도 없는데 100만 원 왜 주세요? 저희가 그냥 안 받을게요가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지금 말이 지금 자발적인 거죠. 거의 무슨 어떻게 보면 먼저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책의 목표가 저는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재정을 아끼기 위한 건지, 뭔지 저는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맞추는 수단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정부 여당에서 저런 얘기를 한 저 정책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소위 말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도덕심을 심사를 해보려는 건지 뭔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지금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불러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고 그런데 오늘은 기재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는데 근데 이 내부의 사정은 차치하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은 이 책임을 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부하는 관련해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도 이 정책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1조가 안 돼서요. 2천억이 될 수도 있고 7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목표가 안 되면 그러면 그 화살을 고소득층에게 돌릴 겁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소득 가구가 기부를 안 해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못 채우고 국가 빚을 더 많이 지게 됐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국가 정책인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에 근거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국민의 선의에 기댄다는 것만으로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인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행정비용 문제에 있어서 100% 다 줄 때의 장점은 70%, 30% 가르는 그 행정비용, 그 시간과 인력을 소모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부받으려면 사전 고지에서 거부사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행정비용 더 들어가죠. 전화로 하거나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00% 그냥 다 주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여러모로 저는 이런 정책을 누가 입안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기재부가 오죽하면 총리에게 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더 붙여서 정책적 목표가 70% 줘야 되겠는데 100% 다 주면 돈이 없고 나라에 70% 줘야 되겠는데 지금 나눠서 주는 데는 행정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준다라고 하면요. 예전에 김경주 지사가 처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행정비용 들니까 일단 다 주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환수하자.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뭔가요? 알겠습니다. 전 소득,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다 주되 자발적 기부로 어느 정도 메우겠다, 해설 메우겠다. 관련 논란 뜨겁습니다. 이 이슈 정리하고 다음 주제 아직도 뒷얘기가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